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6월 18일 송영선 TV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개최된 G7 회의를 끝까지 마치지 않고 6월 16일 미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트럼프의 그림자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국내 언론은 온갖 스토리에 칭찬에 김칫국부터 마시는 어마어마한 기사들을 냈지만 다 소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대참패였습니다. 외교 대참패예요. 근데 이 외교 대참패는 갑작스러운 거 아닙니다. 예상된 거 아닙니까? 물론 트럼프의 속사정은 따로 있었죠.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취임 4일째가 됐어야 겨우 트럼프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별 내용 없어요. 말 그대로 의전적인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골프를 같이 치자, 너랑 나랑 같이 선거 기간 동안 피격을 당한 그리고 괴한의 위협이 있었다라는 그런 사적인 농담으로 분위기를 아주 부드럽게 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건 트럼프 특유의 매너로 공격을 하면서도 상대방을 좀 뭐라고 할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그 능력으로 너무 딱딱하지 않게 뿐만 아니라 나흘째가 돼서 전화하는 데 대한 약간은 결례를 무마시키기 위한 분위기로 그런 조커를 끄집어낸 게, 조커에 가까운 서로의 사적인 얘기를 끄집어낸 게 아닐까. 정말 그때 말한 것처럼 우리 같이 골프도 쳐, 그리고 너랑 나랑 말이야 선거할 때 같이 선거가 아니라 선거할 때 괴한 피습의 위협이 있었다는 건 참 공통점이야. 이 얘기는 그게 진심이었다면 어떻게라도 시간을 내서 이재명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첫째 안 됐어요. 트럼프는 미리 일요일날 왔어. G7 국가 중에서도 자기가 꼭 만나서 협상의 결론을 내고 싶은 캐나다, 일본, 영국은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도 양자회담을 다 했어요. 그리고 16일 우리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는, 이재명이 도착했을 때는 트럼프는 미국을 향해서 되돌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급히 돌아갔을까? 미국이 급히 돌아간 데 대해서 프랑스 마카롱 대통령은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갔을 거다.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니까 트럼프가 딱 바로 대받아쳤습니다. 트루스 소셜이라는데 바로 글을 백악관에서 글을 쓰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물론 그 용어를 쓰지 않았으면 That's not true. 이란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내가 돌아온 거 아니야. much bigger than that.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있어 돌아왔어 라고 대답한 트럼프의 의도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자존심 문제겠죠. 네가 뭔데? 내가 G7의 대장이야. 근데 잘난 체 하면서 이란 이스라엘 때문에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첫째, 국제적인 외교 무대에 있어서 내가 왕이야 라는 자기가 선제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 가장 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글을 썼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내용에서는 왜 트럼프는 그렇게 일찍 돌아갔을까? 저는 이걸 굉장히 다양한 가닥으로 한번 봤습니다. 이게 정말 이란 이스라엘 문제만으로 돌아갔을까? 당연히 이란 이스라엘 문제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기 때문에 테헤란에서 다 떠나라. 그리고 이란은 핵을 가질 생각조차도 하지 마라. 그리고 또 행동으로도 공중급유기, 항공모함 계속 보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혼자 독자적으로 이란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처음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에 이스라엘은 뒤에 백업 파워가 리텔리에이션 반격 능력이 없으니까 대들어가 박살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눈치를 챘죠. 미국 측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항모에다 공중급유기에다가 뭐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고 있으니 이건 아니다. 바로 이란이 꿇어앉았습니다. 협상하자. 똥줄을 탄 거죠. 근데 트럼프는 그렇게 쉽게 지금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본인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야 라고 했지만 첫째는 가장 큰 문제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되돌아갔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 이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핵 가지려고 설치지 마. 절대로 불가능해. 그게 레드라인이야. 레드라인을 넘는 순간 당신들의 최고 지도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 그냥 바로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때려가 죽일 거야. 직접 이란에 대한 경고가 첫째 목표예요. 둘째, 제가 볼 때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봤지? 이란에게 하는 거. 이란 꼴 당하고 싶지 않다면은 핵은 꿈도 꾸지 마. 앞으로 내가 너한테 이미 협상을 하자는 내가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너가 뻣뻣하게 나오는데 이란에게 하는 것처럼 너가 핵 가지려고 하면은 너 똑같이 만들 거야. 더더구나 지금 미국은 빈정이 상한 게 뭐냐. 이재명이 대통령 되자마자 대북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하지 말라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들고 나오니까 이대로 두다가는 안 되겠다. 경고를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그런 것들이 트럼프로 하여금 이재명이 취임하고도 나흘째가 되도록 전화를 안 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정선거도 들어가 있고 북한에 대한 태도도 들어가 있고 말도 하기 싫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이라고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일찍 돌아가고 트럼프가 미국을 일찍 돌아가고 마크롱의 메시지에 바로 대받으면서 한 얘기예요. 이라크보다 이란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나는 다목적이야. 두고 봐. 거기 다목적에 이란을 제외하고 첫째가 북한이라는 거죠. 까불지 마. 핵 가지겠다고 설치면 이란처럼 만들어버릴 거야. 간접 경고입니다. 셋째, 한국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재명에게 주는 메시지죠. 북한 핵은 공격용이 아니고 협상용이다라는 얘기를 아주 부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그래? 만약에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거야. 이재명 너는. 경고예요. 이재명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국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대만 해협 손대면은 대만 손대면 그냥 안 둘 거야. 이 메시지도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떨어졌을 때 다시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 관세를 60%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G7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 대만 해협 군사훈련 이슈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 부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이에 대해서 시진핑의 메시지는 뭐냐. 일관되게 통일은 반드시 이룬다 라고 공언한 후에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만둬라. 더 나가면은 이란에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아니고 미국이 너 중국을 그냥 두지 않겠다.
중국에 대한 메시지. 저는 이런 복합적인 메시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하루 일찍 돌아갔냐? 물론 이란 이스라엘 사태를 좀 더 가까이서 직접 지켜보고 지휘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지만 이 문제를 그냥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서 미국의 길지를. 우리 국내에서는 이재명의 외교 참사에 대해서 뭐 엉뚱한 소리들 다 하고 있어. 실제로 트럼프가 만나지도 안 하고 이재명을 만나지도 안 하고 양해를 구하지도 안 하고 간 후에서야 우리 국내에서는 막 그게 대처하기 위해서 대통령 대변인실 뿐만 아니라 온갖 언론들이 이재명을 위해서 에워싸기 내지는 디펜스를 해주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온갖 언론들이 떠들어 제끼고 있는데 명백한 사실이야. 사과도 양해도 안 구하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너무 걱정하지 마. 6월 24일 나토 미팅이 있으니까. 트럼프는 나토 미팅에 신경 안 씁니다. 나토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카롱이 나서가지고 그 이란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가딱하니까 나토에 대한 불편함도 있으니까 나서지 마. 너도 별로 꼴보기 안 좋아. 나토가 우리한테 짐만 되지. 앞으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젠 3.5% 정도의 GDP에 3.5% 정도의 방위 분담까지 해. 이러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카롱이 나서는데 바로 대받아 친 거죠. 그럼 뭐를 보라고 던져놓느냐. 처신 바로 하라는 거죠. 어떤 처신? 관세 문제에 있어서도 7월 9일까지 관세 문제에 있어서도 확실한 입장 좀 만들어라. 그리고 둘째, G7에 있는 많은 EU 국가들이 앞으로 방위 분담을 더 높여갈 것도 생각해라. 트럼프의 어법이라는 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무례하고 직선적이고 생각 없이 던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천재예요, 천재.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굉장히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는 화법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직선적으로 던지지만 그 다층적인 게 어떠냐면 밀당도 들어있고 위협도 들어있고 그리고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하루 일찍 돌아가면서 중간에 돌아가면서 마크롱이 이란 이스라엘 문제로 돌아갔다니까 아니야.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 두고 보면 알 거야. 두고 보면 알 거야. 점차 드러날 거야. 점차 드러난다는 건 미국과 관련된 국가들이 관세 문제에서 협력을 해야 되고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미국 편에 서서 중국에 맞서야 되는 거고 한국의 이재명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뭐 나흘째 되는 날 니한테 전화해줬다고 해서 내가 니를 받아들인다. 천만만만의 말씀. 북한의 핵을 그렇게 무슨 장난감처럼 생각하고 협상용으로 생각한다. 그 사고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넌 엿먹을 거야. 이 메시지도 정한 동시에 김정은에게도 너 핵폭탄 몇 개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말이야 하노이에서 만나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너 간이 배 밖에 나갔는데 그렇게는 계속 안 될 거야. 이란처럼 핵을 가졌다고 핵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핵 보유국가라고 어깨에 힘을 주는 순간 이란처럼 당할 거야. 이런 복합적인 메시지를 말로 전하지 않고 그냥 국제사회에 던진 거야. 머리 좋은 인간이라면 알아들을 거야. 저는 이런 다중적인 의미를 직접 말로 하면서 맞부딪히면서 협상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 각자가 알아듣고 어떻게 처신할 걸 알아라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물론 꼭 그것 때문만 아니고 이란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돌아간 것도 있고 안에서 뭐 중국과의 관세 문제를 긴급하게 논해야 될 문제도 있고 중국 내부에 지금 뭐 권력 다툼에 대해서도 조금 어떤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논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G7 국가들에게 던져놓고 가는 이유가 알아서 해. 그게 더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근데 국내 언론들을 보면
그렇게 파악이 된 언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재명 찬양에 급급해. 잘못한 거 아니야. 또 기회가 있어. 그리고 트럼프가 그냥 그렇게 간 건 트럼프가 결례. 감히 이제 세계 최강국이니까 우리의 최동맹이니까 바로 직선적으로 욕은 못하고 트럼프가 나빠 이렇게는 말은 못하고 그냥 왔다가 제대로 만나지도 안 하고 가버렸네. 그렇다고 다음 기회가 없는 건 아니야. 다음 기회? 글쎄요. 이런 외교관계를 제대로 알고 이재명에게 어드바이스를 하지 않으면은 안보실장? 위성락 그분이 외교 문제에 얼마나 오랫동안 관여했어. 근데 지금 자기의 자리 이재명에게 잘 보였다라는 그 흥분감에 자리를 얻었다는 그 흥분감에 사실을 객관적으로 못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다층적인 메시지를 던져두고 트럼프는 캐나다를 떠났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면 앞으로의 미국 관계에 이재명이 어떻게 굴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나라를 외교관계에 있어서까지 최애 동맹국과의 관계까지도 망치지 않고 싶다면 대한민국이 살아남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0.1%라도 있다면 송영선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